네, 마감까지 현재 약 15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겠죠. 오늘 장 상황도 좋은데 자, 마감 전에 꼭 봐둬야 할 업종과 종목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모두 봐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마감 전략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타임경제연구소 정희진 연구원,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양시장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상승을 유지하면서 동반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장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기술적 반등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다행이다. 있겠고요. 사실 근데 출발은 안 좋았어요. 네, 출발은 안 좋았었고 네. 계속해서 좀 며칠 동안에 오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쪽 가지 않을까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커지면서 오늘 좀 반등세가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에 안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 기술적 반등이 얼만큼 이어지냐 한마디로 이어지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이 지수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내일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수금리가 급증되고 신용 융자 잔고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 초반에 항상 동시효과 때 우려됐었던 부분이 오늘 장 반등으로서 좀 사라지는 걸 한다면 공포지수는 좀 그나마 좀 덜해질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대장주들의 선전이 이런 부분을 계속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전략보다도 내일과 내일 모레를 준비하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혜진 연구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도 모두 동의를 하고요. 오늘 시초가가 더 안 좋았더라면 사실상 반대 매매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피했다라는 점이 정말 다행스럽게 시작을 했고, 네, 마지막까지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시면 이런 투자에 대한 심리가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추세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가 완전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매매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반등의 시점에서 그 손해를 줄인다든지 신용 잔고를 확인을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기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나마 지금 시점에서 좀 내던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던지듯이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내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현금 비중을 좀 높여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면 지금 힘든 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후에 나중에 정말 바닥이 확인이 되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지금 좀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마감 전 그러면 점검이 필요한 업종,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낙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해주는 게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낙폭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락이 멈췄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건지 추세적인 반등인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이성훈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업종 좀 볼까요? 우선 코스닥 지수에서 제일 중요하고 코스피에서도 이 바이오 업체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의 3.9% 상승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도 9.79%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코스닥 지수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2%, 신라진이 4.22%의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이오 업체들이
시장을 최근에 며칠 동안의 그 시장에서의 하락세를 주도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대형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떤 이슈는 아직까지 해소되는 악재가 해소되는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 해외 쪽에서의 라이센스나 임상 실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이 바이오 업체들의 이 밸류에이션도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바이오 업체를 중심적으로 사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오늘 시장은 좀 내일까지도 계속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업종은요? 다음 업종 봤을 때는 어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중국 시장 쪽에서의 개방에 대한 이슈가 어제부터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전기차 쪽에서의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때 다른 여타 업종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주도주 그 업종으로 부각했던 게 바로 전기차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전방 전기차보다도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이 부분을 유럽과 해외 쪽으로의 본격적인 그 공략을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몇 년 전부터 시도해왔던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별로 봤을 때 서울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 반도체요? 네네.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업종 그 기업들이 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세를 갖고 있는데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몇 달 동안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 법인 쪽에서 해외 법인 쪽에서의 공장 가동률에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면서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우려됐었던 그런 상황이 오히려 이 중국 쪽에서의 LED 업체들한테 가격 인하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한 이 가격 인상 효과가 이 중국 시장 쪽으로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 반도체가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넘는 지금 네.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정희진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 2개 골라주실까요? 네, 먼저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과도한 지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시총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매수세를 유지하여서 방어를 하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아까 3% 장중에까지 갔다가 지금 2.8%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베트남 출장길 소식도 들렸죠.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핵심 그 사업장을 맡고 있는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이 중국의 그 회사인 푸젠 진화 반도체 수출 제한 때문에 좀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 업종을 좀 본다면 역시 지수 상승을 위해서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라젠 할 것 없이 그 코스닥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 자본들이 그 바이오 자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건 그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열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만큼 자금 조달이 쉽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역량이 뛰어난 그런 의학 개발 그 시스템이나 병원 임상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 중에서 지금 동양 네트워크스 종목을 보시면 IT
그 부문 매출이 80% 이상이지만 지금 현재 독일의 메디진을 인수하면서 바이오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 바이오 섹터로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두 개는 삼성전자와 동양 네트워크스를 네, 또 그렇습니다.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와 관심주 중에서 마감적 공략주를 하나씩 간략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죠, 과장님. 예, 뭐 최근에 며칠 동안에 시장이 어려웠을 때 그 상승세를 좀 유지했었고 오늘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LG에너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그 시장에서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을 낙폭과대주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꿋꿋이 살아있는 종목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LG에너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분기 영업이익은 1,297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을 하면서 4분기와 내년에 영업이익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우려됐었던 이 신규 아이폰 쪽에서의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LG에너텍의 3D 센싱 모듈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4분기 때도 아이폰 맥스나 XR 같은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는 트리플 카메라까지도 필요한 상태라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LG에너텍의 어떤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LG이노텍입니다. 정희진 연구원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 반도체인데요.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LED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고가 LED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산 그런 LED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고요. 사실상 어려웠던 그 장세 속에서도 비교적 꿋꿋이 견뎌낸 종목인 만큼 그만큼 좀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 종목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마감까지 짧게 보도록 하죠. 양시장 동반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코스피가 다소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2.37%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님 코스피 봐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의약품 부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빼놓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9%대 내일 재감리 하루 전인데 아마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까지는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보이는 관점들이 좀 있고요. 오늘자 있었던 종이 목재 부분이 계속해서 3%대 꾸준하게 0%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아마 실적에는 무관한 어떤 그러한 시장 움직임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충분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의료 정밀 부분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분은 조금 지수의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긴 네. 하였지만 계속해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지금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네, 우선 코스닥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64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를 주도했었던 개인의 투매 물량이 전일에도 그 3천억 넘게 순매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2,570억에 약간 소폭 줄이긴 했지만은 투매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 대한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IT 쪽 그리고 반도체, 특히 운송장비 부품 업체들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특히 바이오주를 위신으로 한 이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업체의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 중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이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오늘 2,443포인트까지 올리면서 네.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하겠습니다.